저는 식당을 운영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방과 후에 집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부모님이 계시는 식당으로 하교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늘 바쁘신 부모님 모습을 보며 어느새 일손을 거들고 있는 제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쉬는 날 없이 열심히 일해주신 부모님 덕분에 저희 가정은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았고 어렵지는 않았지만 저에게는 부모의 자리가 늘 별빛으로 한켠에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친구 집에 놀러를 가서 저희 집과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친구의 어머니가 저희를 반겨주시고 과일과 간식을 챙겨주시며 다정하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어 주는 모습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나도 앞으로 미래의 나의 가족의 모습은 저래야겠다라고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우리 엄마와 친구의 엄마는 다른 모습을 하고 있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남편이 공무원이어서 월급을 받아서 생활을 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공무원과 결혼하기로. 저의 꿈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저는 시간이 지나 대학을 졸업을 하고 디자인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시절에 알고 지냈던 남사친이죠. 남사친을 만나서 우연히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친구의 직업이 군 공무원이라는 거예요. 그때 순간 공무원, 군 공무원이 뭔지도 몰랐지만 공무원이라는 말에 저는 일사천리로 결혼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첫째를 임신하게 되었어요. 엄마가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좋은 엄마가 되고 싶다. 그때 내가 느꼈던 그 친구 엄마 같은 좋은 엄마. 그래서 남편보다 훨씬 2배의 월급을 받던 저의 직업을 모두 내려놓고 저는 과감하게 전업주부로 직업을 바꿨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30대를 멋지게 열정적으로 직업전선에서 아이를 키웠죠. 10년을 아이 셋을 놓고 키우면서 저는 아이들과 함께 많은 곳을 다니고 경험하고 함께 했습니다. 그렇지만 맛있는 음식까지는 먹지 못했어요. 냄비를 통째로 들고 가서 김치찌개와 라면을 먹으면서 남편이 주는 월급에 맞게 아주 효율성 있게 지혜롭고 현명하게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상황은 여의치 않지만 표정이 어떤가요? 행복해 보이죠? 정말 행복했고 감사했습니다. 그게 저의 꿈이었었거든요. 그러던 저의 꿈 같은 시간 속에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너무 건강하셨던 저희 아빠가 69세 나이로 암 선고를 받고 저희 곁을 떠나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된 것입니다. 아빠를 생각하면 일을 도와드렸던 거, 뭔가 빨간 함께 일했던 농사를 같이 지었거나 식당 일을 도왔거나 그런 기억밖에 없어요. 여행을 갔거나 뭔가 추억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 있는 것들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슬펐고 그런 딸의 기억도 슬펐지만 그런 인생을 살아오신 아버지의 인생도 너무 불쌍하고 슬펐습니다. 하지만 슬픔은 잠깐이었습니다. 저에게는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혹시 우리 남편의 직업이 직장을 더 다닐 수 없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그때 어떻게 지내야 되나? 그런 불안에 남편에게 처음으로 물어봅니다. 여보, 우리는 그 군 공무원 언제까지 할 수 있어? 그리고 군 공무원이 돼서 받을 수 있는 연금은 얼마 정도 돼? 그때 남편의 대답은 계급 사회다 보니 다음 계급을 우리가 승진하지 못하면 7년 후에 전역할 수 있고 170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주셨다고 저한테 얘기해 주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170만 원. 7년 후에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는 대한민국 K고등학교에 가장 돈이 많이 드는 시기에 170만 원으로 집을 살 수도 없는 그 돈으로 생활을 해야 된다고. 그때부터 저는 좋은 엄마는 함께하는 엄마가 아니라 돈을 벌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모든 꿈의 전환점이 그때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을 했을까요? 제일 잘하는 거, 제일 잘하는 미술로 아이들을 가르쳐서 7년 후에 200 정도 수익을 본다면 남편의 수익과 함께 뭔가 생활이 되겠구나. 그럼 내가 준비해봐야겠다 라고 결정을 내리고 아이들을 가리키고, 우리 아이들이 학교하는 시간에 저는 다른 아이들을 가리키면서 시간을 쓰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며 옛날 바쁘게 가난한 아이들에게 가난보다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본인이 제일 잘할 수 있는 일로 열심히 일하셨던 우리 엄마의 모습, 부모님의 모습이 저에게 투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밖에 우리가 선택할 수 없다라는 현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선택을 하면요, 돈이 부족하게 되고, 돈과 아이들의 미래를 선택을 하게 되면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전문 용어로 현실 점검이죠. 그러던 차에 저는 남편의 지인 와이프를 통해서 유산화를 전해 듣게 됩니다. 아이가 이미 셋이고요. 뱃속에 넷째가 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본인이 시작을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듣는 순간 저는 딱 알았습니다. 다단계구나. 어떻게 알았냐면 아빠가 편찮으셨을 때 제가 좋은 영양제를 찾기 위해서 네트워크하는 제품들을 많이 설명을 들었었고, 또 그분들이 제품을 설명해 주면서 사업적인 설명까지 해주시면서 했던 말씀들을 토대로 그 친구분이 그냥 듣고 어설프게 섣불리 판단하여 시작하게 된 건 아닐까. 나도 아직까지 그렇게 괜찮은 회사를 찾지 못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갑자기 그렇게 걱정이 되면서 같이 설명을 들으러 가고 제대로 듣고 권유하고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동안 제가 계속 찾아도 찾지 못했던 정말 좋은 제품을 만나게 되고, 그 객관적인 자료가 진짜라면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까지 생겼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업 플랜을 설명이 들었을 때 그동안 제가 들어왔던 많은 플랜들과 다르게 너무 공평했고, 중요한 건 저 같은 아줌마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플랜이었습니다. 그 작은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에 저는 다시 한 번 더 꼼꼼히 알아볼 수밖에 없었죠. 왜요? 남편의 작은 월급으로 영양제값을 대면서 무언가를 하기에는 제가 좀 깐깐한 소비 패턴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 깐깐한 소비 패턴의 주머니를 열기까지의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더 많이 알아보고 더 많이 검토해보고 내 주머니의 돈이 단 한 푼도 손해보지 않는 그런 일을 선택하기 위해서 저는 수없이 알아보면서 결국은 유산화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정적인 이유에는 아이들이 정말 네트워크는 아이들이 학교 갈 시간에 내가 일을 할 수 있고, 아이들이 왔을 때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을 거고, 내가 7년 후에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준비하고 싶었던 그 수익을 시간 속에서 만들 수 있고, 그것이 또 권리소득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제 통장에 3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가정주부에게 3만 원이 얼마나 큰지 아시죠? 콩나물도 살 수 있고, 두부도 살 수 있고, 오뎅도 살 수 있고, 땅파도 나오지 않는 반찬값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한 번을 받았는데요, 두 번을 받고 싶고, 세 번을 받고 싶고, 5만 원을 받고 싶고, 10만 원을 받고 싶고, 그렇게 하면서 저는 조금씩 들어오는 수익에 보람도 느끼고 너무 신기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달 영양제 값이 공짜로 들어온 경이로운 시간이 저에게 허락이 된 거예요. 와우, 너무 좋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그렇게 버는 사람들은 정말 잘하는 능력 있는 사람, 정말이 아니고 정말이죠. 정말 잘하는 능력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웬걸요? 시간 속에서 매일 그렇게 한 주 한 주 주국을 목표로 갔던 저에게 3년 후 500만 원이라는 수익이 들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돌아봤습니다. 제가 뭘 했는데, 뭘 잘해서 이렇게 큰 수익이? 저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유산화를 전한 거, 그리고 가르친 거, 그것밖에 제가 한 게 없는데 그 노력을 모두 다 인정해 주는구나, 그 노력을 쌓아서 나한테 다 돌려주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수익을 벌었는데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진짜 권리소득이 될까? 그런 와중에 마침 제가 한 달 동안 멕시코에 선교 여행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아이들 셋을 데리고 한 달 살이로 멕시코를 떠나고 돌아왔을 때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제 통장에 그해 12월 말 690만 원의 현금이 쌓여 있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와, 권리소득이 되겠구나. 나 이제 진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유산화 소득구조에 대한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100만 원만 벌어도 확신하실 것 같으신데, 그쵸? 그만큼 저는 의심도 많았고 골다리를 두드리면서 가는 성격이어서 그랬었습니다. 그렇게 확신을 가지게 되면서 확신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너무 순간 확신에 집중을 했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 노력한 결과 정말 많은 것들이 제 삶을 바꿔 놓았습니다. 유산화 덕분에 저희 가족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그렇게 돈을 아껴만 써던 제가, 아껴만 써야만 됐던 제가 돈을 써야 될 때 쓸 줄 알게 되고, 또 학원비가 아까워서 제가 직접 가르치기도 했었거든요. 때로는 첫째 학습지를 지워서 둘째한테 다시 풀리게 될 정도로 그랬던 제가 아이들을 미국 유학까지 보내고요. 아이들이 원하는 학업의 교육의 지원을 지금까지도 풍족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짜 국민 아파트에서만 살던 제가 넓고 뷰가 좋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서 아이들에게 단 한 번도 가지지 못했던 나의 방, 꿈 같은 나의 방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사진 속의 아이들이 그럽니다. 엄마, 우리 오늘 차 한잔 할까요? 좋아. 언제든지 아이들이 필요할 때 시간을 내어주면 이야기꽃을 피울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2시간을 앉아서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진짜 좋은 엄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그리고 그런 집을 보며 저희 친정엄마가 놀러 오셨어요. 야, 이제 정말 좀 사람같이 사는구나 라고 하시면서 정말 기뻐하셨어요. 남들은 돈을 마구 쓰고 벌었다고 마구 쓰면 저러면 안 된다고 하는데, 저의 가까운 언니, 형부, 엄마, 동생, 저를 아는 많은 사람들은 제가 돈 쓰는 것을 더 기뻐해 주셨어요. 그래서 더 행복하고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제가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유산화가 아니었다면 내가 이런 시간들을 누릴 수 있을까? 꿈꿀 수 있을까? 정말 감사하고 행복한 순간들이었습니다. 월 200만 원이 필요해서 제가 시작했던 그런 일이 이제는 10배의 소득으로 저에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 하는 일일까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도 유산화를 합니다. 하지만 대단하지 않는 보통 사람도 이 일을 하고 성공을 하고 이루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쓴다고 해서, 그리고 부자가 된다고 해서 좋은 엄마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좋은 엄마가 되려면 시간적인 자유와
그리고 경제적인 여유, 이런 모든 것이 무조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런 어느 한 가지도 이루기가 힘든데 그 모든 것을 이루게 해준 게 저에게 있어서 유산하였습니다. 하루든 일주일이든 내가 계획한 것을 내가 이루어내면 그것이 기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적 되게 거창하고 큰 단어고 가슴 벅찬 단어죠. 근데 저는 유산화를 통해서 이 기적이라는 게 그리 큰 단어가 아니라 쉽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한 주 주급을 위해서, 한 달에 영양제 값을 위해서 움직이는 시간, 그리고 달성하는 그 시간들이 모든 것이 다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누구나 이뤄낼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저는 꼭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산화를 통해 경제적인 자유와 또 시간적인 자유, 거기에 가족의 모든 건강까지 얻은 찐 부자 엄마, 그리고 좋은 엄마로 인정받고 있는 평범한 사람, 그녀의 인생 2막 유산화 스토리였습니다.